왔어. 너 또 주사 맞았니? 어머, 내가 말 안 했어? 나 요새 연애하잖아. 어머머머. 그러니까 나 엄청 사랑해주잖아. 좀 제모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얼굴 제모부터. 제모는 아직 못했어. 프레임만 깎는다고 정신이 없어. 흔히 사랑에 빠지면 이뻐진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홍콩의 이 여성은 바뀌어도 너무 바뀌고 맙니다. 얼마나? 홍콩에서 인기 너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베리 엔지. 그녀는요, 날마다 인형처럼 눈이 커지고요. 콧날은 하늘로 치솟을 것처럼 뾰족. 이마도 무슨 바가지를 엎어놓은 것 마냥 세상 볼록. 그렇습니다. 의술의 힘을 빌려도 너무나 빌린 것이죠. 아까가 이뻤는데. 아까 이뻤는데 처음이 낫다. 뭐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리가 단 6개월 만에 받은 성형 수술이 무려 30번. 옛날이 훨씬 예쁜데요? 그런데 그녀가 수술대에 오를 때마다 눈물을 머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남자친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왜? 보니까 우리 베리는 얼굴이 너무 커. 이거 전현무 같아. 제모하는 김에 턱도 좀 깎아주자고. 우리 헤어져. 어떻게 전현무 진짜 최악이다. 광대도 날리고, 광대를 턱도 날려? 날리고, 코는 세우고, 눈도 찍고 말이야. 광대 얼마 있다고 이걸 날려? 다 볼떠락진데. 자, 이렇게 아주 상 나쁜 남자 오상진. 뭐라고요? 아, 잠깐. 아니, 남자친구는 자신의 여자친구 베리를 다른 여성들의 얼굴과 계속 비교를 했고요. 심지어는 욕설까지 퍼붓다고 합니다. 그럼 그 여자를 만나지. 너무 안타까워. 하지만 남자친구의 외모 모욕은 그칠 줄을 몰랐고요. 급기야 베리는 부모님에게 손까지 벌려서 가슴 확대 수술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남자친구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아니, 아직도? 내가 그 말 좀 했다고 진짜 가슴 수술까지 받은 거야? 너도 참 너다. 대단하다 너. 뭐야. 진짜 때려주고 싶다, 진짜. 그제야 자신이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베리. 그 길로 못된, 아주 막대먹은 이 남자친구를 뻥 차버렸고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게 바로 너튜버. 성형 때문에 우울증을 앓게 된 여성들을 격려하며 성형수술 반대 전도사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좋다. 잘 됐네. 아 좋다. 자, 욕망이 부른 현실판 사랑과 전쟁 19, 6입니다. 피를 부른 사랑, 네팔 왕실 대학살. 2001년 6월 1일 네팔 왕족들은 평화로운 저녁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기로 무장한 한 남자가 연회장에 들어오더니 총을 마구 난사해 국왕, 왕비, 공주, 왕자 무려 8명이 목숨을 잃고 범인도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하고 마는데 실화냐? 실합니다. 전무후무한 왕족 총기 대학살로 불리는 이 사건의 범인은 네팔의 차기 왕이었던 디펜드라 왕세자였습니다. 왕세자 그런 거야? 왜? 자기 가족들은 왜 이런 도대체 거예요? 왜? 예. 대외적으로 알려진 살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코올과 마약 중독에 의한 충동적 살인이다. 두 번째는 아버지인 국왕과의 정치적인 견해 차이 때문이다. 그런데 그를 아는 측근들의 말에 따르면 마지막 이유가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데 마지막 이유는 디펜드라 왕세자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디펜드라 왕세자는 네팔의 존경받는 정치인인 파슈파티 라나의 딸 데브야니 라나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인 아이슈아리아 왕비는 데브야니를 며느리로 맞는 것을 반대했는데요. 그 이유는 왕비와 데브야니가 같은 라나 가문의 출신이기 때문이었죠. 이 라나 가문에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두 개의 파로 나눠졌는데 그만 이 데브야니와 왕비가 각각 다른 파였던 거죠. 즉 원수의 가문 같은 거니까 며느리로 맞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결혼을 둘러싼 집안 내부의 갈등은 점점 극에 달했고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2001년 6월 1일 왕실 만찬에서 왕비는 왕세자에게 자신과 같은 가문 출신의 가리마 샤라는 여성과 결혼하라고 강요를 했다는데 결국 제자리를 박차고 나간 왕세자는 몇 시간 뒤 정말 끔찍한 왕족 대학살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욕망이 부른 현실판 사랑과 전쟁 19, 5위 공개합니다. 우린 만나지 말아야 했어. 파키스탄에 사는 결혼 2개월 차의 새 신부 아시아 비비. 지난해 9월 열렬히 사랑했던 남자친구를 눈물로 보내고 집에서 맺어준 남자와 혼인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결코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고향으로 야반도주를 감행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편에게 도로 잡히고 말았고요. 결국 그녀는 정말 위험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여보, 이것 좀 마셔요. 윗마을 가서 짜온 우유예요. 자, 드디어 아내가 마음을 잡았구나 생각한 남편.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하죠. 그 우유에는 전 남자친구가 구해다 준 독극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이고. 자, 그리고 며칠 뒤 마을에선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남편은 살아있었습니다. 뭐야? 안 마신 거예요? 아, 마신 척한 거야? 잠깐만. 마시고. 독극물로 목숨을 잃은 건 남편이 아닌 무려 10명이 넘는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뭐야? 아시아 비비가 남편에게 우유를 주고 자리를 떠난 뒤 남편은 그 우유를 잠시 탁자 위에 두었는데요. 그 사이에 시어머니가 그 우유로 라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라시를 친척, 주민들과 함께 다 나눠 먹은 거죠. 어머. 그중에서 무려 15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겨우 목숨을 건진 이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욕망이 부른 현실판 사랑과 전쟁 19 4위로 갑니다. 신! 전! 전퇴. 이야. 저는 신을 응원합니다. 왜? 아니, 차이가 좁혀지면 안 돼요. 사랑의 방식에서 우린 할리우드 스타일이야 라고 하면은 헤어진 뒤에도 뭐 친구처럼 Hey, what's up? 이렇게 쿨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 할리우드에도 쿨은 멍멍이나 줘버린 이별 후에도 복잡하다 못해 난잡한 싸움을 이어간 이들이 있습니다. 로맨스 코미디 영화인 결혼하는 남자에 함께 출연하면서 연인이 된 킴 베이싱어와 알렉 볼드윈이 그 주인공입니다. 1993년 동료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된 두 사람은 할리우드의 대표 인고 부부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랑 이제 끝이야! 진작에 내가 하려던 말이야. 내가 미쳤었지. 나 정말. 둘의 뜨거웠던 사랑은 2002년에 이혼을 하며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서 절대 양보 못한 것이 있었으니 하나뿐인 소중한 딸, 아일랜드 볼드윈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이에게 폭군 그 자체예요. 저는 남편으로부터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아내는 간교하게 머리를 써서 딸과 제 사이를 이간질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결국 킴 베이싱어는 혹여 딸이 상처를 받을까 봐 할리우드를 떠나 딸과 함께 아일랜드로 이사를 갔습니다. 결국 2007년 알렉 볼드윈은요, 법원에다가 킴 베이싱어가 자신에게 이사 소식을 알리지 않았으며 딸을 돌볼 기회를 뺏고 있다고 고소를 하고 맙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전세는 다시 역전되고 맙니다. 알렉 볼드윈이 그만 11살 딸에게 남긴 폭언이 가득한 음성 메시지가 공개된 거예요. 여기 진짜 마도 파도 나는 거 아니야? I am going to get on a plane, and I'm going to come out there for the day, and I'm going to straighten your ass out. Right to you. Do you understand me? I'm going to really make sure you get it. 이게 전 부인에게 한 게 아니라 딸에게 했다는 딸한테 거죠. 너 보기만 해. 너 가만 안 둬. 내가 너 똑바로 잡아줄 거야. 너 버릇 고쳐주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자꾸 왜 그런 말을 날 보고 하는 거죠? 네? 똑바로 해. 네. 돌이킬 수 없는 모습까지 보여주고만 알렉 볼드윈은 딸을 만날 수 있는 방문권까지 정지당했고요. 이후 한동안 약물 남용에 자살 충동까지 느끼며 방황했다고 합니다. 자, 저 이제 퇴근이고요. 네. 이제 나는 남았는데. 기사 김 3개인데 기자 하나와 오 기자 2개. 근데 저는 묶음 기사기 때문에 3위가 발표됐을 때 IFC가 나오게 된다면 그렇죠. 5대 5. 5와 5의 싸움이 거고요. 그렇죠. 욕망이 부른 현실판 사랑과 전쟁 19. 3위 공개해 주세요. 카메라 오지 마. 오! 오지 마. 뭐야. 양보 좀 하지. 이게 무슨 1년 내가 만에 정했어? 왔는데. 하고 싶네. 내가 정해서 이인철 변호사께서 정하신 거지. 1년 만에 변호사. 왔는데. 자, 2014년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만나 무려 3년간 사랑을 싹틔운 남남 동성 커플이 있습니다. 자, 바로 영국 성공의 성직자 출신의 필립 클레멘츠와 루마니아 모델 출신의 플로린 마린. 자, 그런데 무척 놀라운 건요. 이 커플의 나이 24살과 79살. 무려 55살 차이가 납니다. 반백이 넘어 차이가.
그리고 결국 지난해 4월 이들은 웨딩 마치를 올렸고요. 클레멘츠는 곧장 영국 생활을 정리하고 루마니아의 한 아파트에서 플로린과 행복한 신혼살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둘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곳 생활은 클레멘츠를 외롭게 만들었고요. 반대로 플로린은 밤마다 클럽 파티를 즐기기 바빴습니다. 클럽은 나이 많은 사람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 플로린도 어느새 나와 외출하는 걸 꺼리더군요. 클레멘츠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서 결국 결혼 5개월 만에 영국으로 돌아오고 마는데요.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은요. 거의 버림받다시피 쫓겨온 클레멘츠의 근황입니다. 결혼 비용 마련을 위해 처분한 집과 전 재산 21만 5천 파운드, 자, 약 3억 2천만 원인데요. 자, 이 돈은 이미 공중 분해된 지 오래입니다. 또 클레멘츠는 플로린과 크게 다투기 불과 며칠 전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그 명의를 플로린으로 바꿔주면서 재산을 모두 잃게 됐다고 합니다. 자, 반면 플로린은요, 클레멘츠와 헤어진 지 몇 주 만에 몇 달도 아니고. 몇 년 아닙니다. 몇 주 만에 스페인 출신 부유한 사업가와 사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돈도 사랑도 다 잃은 클레멘츠. 그는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날 사랑은 했니? 이 야! 아, 깜짝이야. 이 쓰레기 같은 왜 이래? 다음에 걸리면 가만둬! 방송이에요. 그래요? 예, 너무 몰입을 하죠. 오늘은 특별히 밸런타인데이를 하루 앞두고 정말 스페셜한 러브스토리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욕망이 부른 현실판 사랑과 전쟁 19. 자, 헤드라인 공개할까요? 페이스오프 살해 사건의 전말. 피에로의 일그러진 사랑. 자, 오 기자의 첫 번째 1위 특정 후보를 공개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인도 테랑가나주의 나가르 쿠르놀 마을에서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되는데요. 자, 그녀의 이름은 스와티 레디. 남편과 아이까지 있는 유부녀였지만 그녀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에이그. 자, 직장 동료였던 라제쉬 아자콜루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건데요. 자, 그런데 그만 남편이 아내의 불륜 사실을 눈치챕니다. 그러자 이를 알게 된 이 불륜 남녀는 결국 남편을 살해하기로 공모하는데요. 어머나. 잠들어 있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아내 스와티. 그리고 그에게 마취제를 주서 결국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은 의식을 잃고 마는데요. 그리고 이때 아내 내연남 라제쉬가 남편의 머리를 쇠 파이프로 때렸죠. 아우, 참나. 아우. 자, 그렇게 남편을 살해한 두 사람. 곧장 다음 계획을 실행하는데요. 내연남 라제쉬의 얼굴에 염산을 부어서 화상을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뭐야? 왜? 그 이유는요. 일부러 얼굴에 화상을 입혀 죽은 남자가 남편인지 내연남인지 알아볼 수 없게 만든 겁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시댁 식구들, 아들의 입원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옵니다. 이때 스와티는 아주 뻔뻔하게도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남편을 공격하더니 염산을 뿌리고 도망갔어요 라고 말했고요. 가족들이 성형수술비에 쓰라고 건넨 50만 루피, 우리 돈 약 800만 원까지 받아 챙겨갑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 범죄란 없는 법. 아니, 아들. 왜 양고기 수프를 안 먹니?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자, 평소 고기라면 사족을 못 쓰던 아들이 환자식으로 나온 양고기 수프를 손도 대지 않았고요. 자, 병원 직원들에게 자신이 채식주의자라고 말한 것까지 알게 되자 시댁 식구들은 의심을 품게 됩니다. 결국 경찰에게 지문 조회를 요청, 그리고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결국 아내 스와티가 남편을 살해했다고 자백하면서 두 사람의 범죄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엽기다. 자, 다음 특종 이어드리겠습니다. 1990년 5월 26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팜비치 카운티. 집안에서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던 말렌 워런. 누군가 자신의 집 문을 두드리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 옆에 새하얀 얼굴에 피에로가 나타났는데요. 자, 읽고 이 피에로는 자신이 가져온 꽃과 풍선 바구니를 아무 말 없이 말렌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런데 그 순간 피에로가 갑자기 총을 꺼내 들더니
그녀의 얼굴을 향해 마구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건 살해된 말렌의 남편 마이클, 그리고 그와 불륜 관계로 의심되는 쉴라라는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를 기소할 만한 물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무려 2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만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 2017년 9월 끈질기게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결국 유력한 용의자를 체포합니다. 누구죠? 바로 당시 용의 선상에 올랐었던 쉴라였습니다. 정말 그 그때 여자였어요? 물적 증거가 부족해서 못 잡았던 거죠. 네. 2014년부터 당시 증거품에 남겨진 DNA를 분석하기 시작했고요. 범인이 썼던 가발 안에서 용의자 쉴라의 DNA를 검출해낸 겁니다. 자, 이런데 말이죠.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밝혀집니다. 또 있어요? 죽은 말렌의 남편 마이클과 용의자로 밝혀진 쉴라가 현재 부부 관계였던 겁니다. 아, 정말 부인을 죽이고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남편 마이클은 난 쉴라와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누가 말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저도 지금까지 궁금합니다. 라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용의자로 지목된 쉴라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요.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범행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억울하게 죽은 말렌이 저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